자, 이제 또 오늘 내일이죠. 자,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10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연휴 다 끝났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제가 카톡방에도 잠깐 글 올려드렸습니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증권 시장에 호재들이 많아요. 호재들이 지금 아주 본물입니다. 자, 호재가 많고요. 시장의 흐름, 그 기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0월 증시 시작이 되고 10월 증시가 시작이 되면서 4분기 증시가 시작된다 그랬죠. 4분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2021년 증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10월 초에는 실질적으로 2021년을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 참 많이 말씀드렸는데, 출발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연이틀 동안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틀 오르고 나서 하루 밀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자, 국내 증시가 3일 연이죠. 그리고 이틀 휴장하는 동안 미국 증시가 연이틀 동안 올라 버렸어요. 올랐기 때문에 자, 이 분위기가 앞으로 증권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난주까지는 지수가 올랐어도 좀 재미가 없었죠. 뭐 지수가 올랐어도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 또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은근하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후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장이에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금 시장을 좀 땡겨가는 그런 정도지, 지금 구간에서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세력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실질적으로 올랐습니다만 재미는 별로 없었던 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꾸준하게 강조했듯이 어찌 되었던 간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좋다. 지수가 어찌 되었던 간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후속주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자, 뭐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들,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번 주 시장은 물론 4분기 시장 분석을 제가 드릴 거고요. 2021년까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릴 거니까 뭐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만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가고 나서 막 그냥 서둘러서 막 그냥 헐레벌떡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살아나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편안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 점만 아시고 자,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도 주변 여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느라고 그냥 오늘 당초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대로 일요일 날 무방을 진행했고요. 조금 늦게 시작했은 만큼 자, 핵심적인 포인트들만 중요한 포인트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유망주 섹터를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유망주 섹터를 분석 드릴 건데 요게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 유망주 섹터가 이제 나올 건데 유망주 섹터가 이제 나오는데 요게 좀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요.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과 유망 섹터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우리한테 맞는 그런 매매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앞에서 시황 얘기는 뭐 깊게 안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황 얘기는 많이 안 할 거고요. 유망 종목과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고점 하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 계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보시죠? 예. 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PPT 자료의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조 바이든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조 바이든 간의 지지율이 약 12%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뭐 한 3에서 4%, 그래서 3에서 한 5% 정도? 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을 앞두고 나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대체로 3에서 한 5% 정도 차이가 나면 뭐 분명히 이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죠. 그래서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와 조 바이든 간의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12%포인트 정도면은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상태고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시장은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조 바이든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들을 지금 시장에서는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지지율이 12%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 월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조 바이든의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군들에 주목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이후 증시는 이 조 바이든 정책에 맞춘 그런 전략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볼 때 조 바이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 게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과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군들과 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어디가 좋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디가 좋고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그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제 조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조 바이든의 정책에 따라서 섹터와 유망 섹터가 구분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의 반격이 조금씩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따라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좀 주목하시는 게 좋다. 그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 증시가 지금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주시장에서 굳이 종목군들을 팔지 않고 가도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많이 했었죠. 오히려 종목들을 팔지 말고 오히려 일부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고 건너가도 무방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은 분명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21선까지 돌파할 정도로 한국 증시의 흐름은 미미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인 증권시장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한글날 휴일과 함께 3일 쉬었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연이틀 올랐죠 여러분들. 또 신고가 납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강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세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중간 바닥을 친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멈췄고 하락 추세대를 멈춘 상태에서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한 상태다. 특별하게 미국 증시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고 여전히 미국은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미국 뉴욕 증시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대로 벗어나서 이미 상승 추세로 반전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한테 예상을 해드렸던 미국 증시의 흐름, 시황 전망 완벽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의 미국 뉴욕 증시 지금 S&P 500 지수는 5주 이평선 위에 올라서서 양봉이 나왔고요. 추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주 이평선 위에 올라서서 신고가를 기록하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추세가 살아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미국 뉴욕 증시 대단한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월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 행진이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10월 달에 지금 이달 10월 달에 10월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엄청난 강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연속 3일 동안 신고가 행진에 나서면서 주봉상, 월봉상의 주가는 신고가 행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조만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일부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래서 밀리긴 했는데 그런 일부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일 뿐 특별하게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폭 높아진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이든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의 반대로 인해서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것이 증권시장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둘 다 불리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다 대고 부양 대책을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자신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스스로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도 가지 않아서 다시 부양 대책을 내놓는 그런 뉘앙스를 뿜어낸 겁니다. 결국에 트럼프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경기 부양 대책을 통과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트럼프가 부양 대책에 대한 합의를 연기해라 라는 얘기가 하면서 증시가 한번 밀렸었죠. 제가 그날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TV방송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치적을 경기 부양과 증시 강세를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협상용으로 빨리빨리 경기 부양 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용으로 협상을 연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증시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라있겠습니까? 바로바로 주워 담은 거예요. 주워 담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엔 주워 담았죠, 여러분들. 경기 부양 대책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파월 의장이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촉구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더 딜레이가 되면 미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엔 미국 뉴욕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다가 지금 증권시장의 큰 호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뭡니까? 백신 개발 기대감이죠, 여러분들. 그죠? 경기 부양 대책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코앞의 큰 호재는 바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좀 더 길게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굉장히 큰 호재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악재가 없어요.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또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악재입니다. 악재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계 증시는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오히려 미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백신이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만 백신 개발이 임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듯이. 저는 정말 빠르면 10월 말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11월에서 12월 정도면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초대형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형 호재입니다. 그죠? 백신이 나오면 이건 초대형 호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국과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제는 백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초토화됐었고, 초토화된 상태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기는 본격적인 재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일부 셧다운한 나라들도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 반등도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대체로 11월에서 12월 정도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증권시장은 여기서 무너질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전에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백신은요, 지금 모더나의 백신이 노인 대상으로 효과적인 면역 반응과 부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들, 모더나라든가 파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분명히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나오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투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바로 접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내년 4월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뭐 연말이 됐던 연초가 됐던 본격적인 투약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증권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는 좀 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결국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모습이고, 기대감 속에서 그 전에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만큼 증거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과기부정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더 월등히 큰 호재예요. 그런 자그마한 변수는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들은 미국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고,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죠? 그리고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호재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어제도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 증시가 더 이상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이 쌍순환 경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분명히 한번 분석 드렸었죠. 중국이 8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쇼핑 외식에 무려 274조 원씩 돈을 써가지고 작년보다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수출 그리고 소비까지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인프라, 수출, 여기다가 소비까지. 그죠? 중국이란 나라는 무려 14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약 3억 정도 인구가 되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내수 소비거든요. 내수 소비거든요. 중국은 무려 14억입니다. 그럼 중국은 더욱더 내수 소비에 집중을 할 거로 보고 있고, 내수 소비가 진행되게 되면 중국 경기는 살아나게 되고, 내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수출 실적도 상당폭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것도 한국 증시에는 엄청나게 큰 호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중국 증시가 중간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점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죠?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올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증시까지 올라갑니다. 이것도 큰 호재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 증권시장의 주말을 기점으로 엄청난 호재들, 많은 호재들이 본물을 일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호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없죠. 주식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코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없는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다시 이제 두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뭐 두 자릿대로 갔다가 세 자릿대로 갔다가 두 자릿대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긴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 때까지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죠? 광화문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 분위기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만 또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큰 호재가 됩니다. 이것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네. 그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좀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내수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물론 코로나가 완전하게 뭐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또 백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큼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까지 하향 조정된 부분들은 분명히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도 또 한 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나라 내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9% 증가할 것이다. 요거보다도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들. 코로나19라는 악재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도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기다가 경기지표도 좋아져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경제지표도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다 보여줬었죠. 자, 한국의 9월달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이런 소식도 여러분들의 분명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시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죠? 2분기 주요국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성장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이 아주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증시가 못 갈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정진 회장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전 국민이 당일 진단, 당일 치료가 가능하고 일상 복귀가 빨라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백신이 출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미국의 시각과 비슷한 겁니다. 코로나가 변종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백신이 나와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에 의하면 그래도 그 많은 백신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분명히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요. 뭡니까? 코로나19는 종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잡을 수가 있고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가 되고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여기다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응? 역대급 부동자금. 이 자금들이 이제 호전되는 그런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증권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불구하고 V자 상승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V자 상승. 안 보이십니까?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지금 전형적인 V자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지금 다우지수도 V자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나스닥 지수도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스닥 시장도 V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돌파가 언제쯤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 V자 반등세가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국 뉴욕 증시가 또 연이틀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코스닥 지수 직전 고점 900선 돌파는 뭐 제가 보기엔 잘하면 이번 주 안에 돌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돌파는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요. 월봉상의 흐름을 제가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월봉상 코스피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반락세 한 주 동안의 조정 반락세를 마무리하고 2주 동안 올라갔죠, 여러분들. 그죠? 2주 동안 올라갔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양봉이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 그랬죠. 한 달 정도 음봉 그 십자 음봉을 보면서 쉬었고 쉬고 나서 바로 양봉입니다. 5개월 이평선 중심에 추세가 살아있고 곧바로 이달 10월 달도 양봉을 보면서 상승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다만 제가 얘기했죠. 주봉상 곧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내지는 고점에서 물량을 좀 더 바꿔서 가느냐 요런 차이지 결론은 뭡니까? 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문제는 말씀드렸죠. 곧바로 갈 것인지 조금 쉬었다 갈 것인지 중요한 건 간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파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아니면 조금 쉬더라도 그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한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재지 말고 앞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장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분할 매집을 해야 된다. 그냥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매집 필요한 것이고 갔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더 좋은 기회다. 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충분하게 포트에 담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현금이 있더라도 시장이 곧바로 올라가면요. 좋은 종목을 한두 종목밖에 못 사요. 주가가 곧바로 가게 되면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 때문에 많이 못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좀 쉬고 출렁거린 기간주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시세가 안 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전체 투자금의 7, 80%, 8, 90% 주도주 유망 종목을 충분하게 잡아놓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아놓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바로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쉰다고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곧바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니까 좋긴 좋죠. 대신에 주식을 빨리빨리 좋은 종목을 많이 잡아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기조를 보게 되면 그냥 내일이나 모레 당장 그냥 과감하게 물량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세는 미국 뉴욕 증시가 연이틀 올랐고요. 그죠? 미국 증시가 연이틀 올랐고 시장 기조가 워낙에 강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은 주식 매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가다가 잠깐 쉬든 곧바로 가든 간에 내일부터 이번 주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주식을 좀 더 충분하게 채워놓는 그런 한 주간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식이 이미 꽉 찬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이 꽉 찬 분들은 포트폴리오 고민을 해서 과감하게 안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털어내고 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를 잡아가는 말 그대로 계좌를 갈아엎어서 빠른 속도로 손실을 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내일부터 좀 더 과감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또 5번. 자, 5번. 예. 자,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만큼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막연한 공포감을 갖거나 막연하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안 돼요.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10월 증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10월 증시가 시작이 된 거고 11월 3일 날은 뭡니까? 11월 3일은 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0월은 이제 뭐 우리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만 추석 연휴가 끝났고 끝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인 매수를 좀 단행하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올해 하반기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대선인데 미국의 대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바이든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쪽으로 투표 결과가 기울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바이든이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변수가 상당히 많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든 쪽으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바이든 쪽으로 끝나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경기 부양대책이 분명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태고요.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백신 개발도 분명히 높아질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상태. 그리고 어쨌든 간에 11월 3일을 기점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10월 장세만 보고 준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 10월 장세를 보면서 뭘 봐요, 여러분들? 제가 2021년 증시로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2021년을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을 보고 2021년 12월까지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적어도 2021년 초 1분기 2021년 새 연초까지만을 보더라도 1분기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10월 증시에서 이때까지 새 증시를 보고 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된다. 왜? 말씀드렸잖아. 11월 3일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변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져요. 그 전에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보다는 10월 증시보다는 11월 증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10월 증시는 이제 시작, 그죠? 10월은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3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세를 기록했던 이 시점에서 증시가 새로운 출발했듯이 지금 이 위치는요, 10월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2차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된 출발선에 와 있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은 고민하면 안 됩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위치에 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응? 또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말고 가기 전에 출발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버스에 올라타야 됩니다. 가고 나서 손 흔들면 그만큼 위험하고 가고 나서 가는 종목들 쫓아가게 되면 엄청나게 흔들리죠. 무섭습니다. 안전하게 시작될 때 정말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좀 더 스트롱 바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홀하지 않고 가장 확실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10월 증시가 이번 주 증시가 너무나 중요하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점 아시겠죠? 자, 요점 체크되신 분들 7번. 자, 이 점 체크되신 분들 7번. 예. 자, 지금 이 시장은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올해 3월달 폭락장세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V자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코스닥은 코스닥은 20년 내 최고가 경신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의 그 뭐 동학개미 혁명이 뭐 우연치 않게 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고, 동학개미 혁명에 의해서 증시에 들어왔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20년 만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루 이틀 단타 쳐가지고 승부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단타 쳐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냅니까? 응? 지금 장세는 코스닥이 419에서 지금 8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월봉상으로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공백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고점 때 대기 매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20년 안에 930선 상단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조금만 돌아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응?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매매를 하지만, 매일매일 시세를 보고 매일매일 가슴 졸이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주식을 제대로 들고 가지 못하죠. 100% 가는 종목을 5%, 10% 먹고 팔고, 그죠? 5%, 10% 먹고 팔고 나서 나중에 주가 한 50% 올라, 70% 올라오면 거기서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럽니까? 몰라서 그래요. 중간 출렁출렁거리고 답답하니까, 그죠? 내 종목은 좀 못 가고, 뭐 지수는 잘 가는데 내 종목은 못 가고, 어떤 종목은 갑니까? 응? 동학개미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식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무방을 해드리면서 주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죠.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주식은 이렇구나. 한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지금 장세는 종목군들은 빨리빨리 안 가지만 시장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종목군들도 터지는구나. 그럼 이 구간에서 조바심 내지 말고 좋은 주식을 쓸어 담아야 되는구나.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도주로 과감하게 옮겨 타야 되는구나.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5%, 10% 먹으려고 주식하면 하지 마세요. 5%, 10%가 적은 수익이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매번 매매할 때마다 5%, 10%씩 매번 수익 내면 뭐 매매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장이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장 빠질 때 보세요, 여러분들. 먹은 거 다 토해냅니다. 한순간에 10% 20%씩 그냥 작살나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 쓰시고 미수 쓰시는 분들 많죠. 5배 주식 스탁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좋은 주식을 가지고 차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주식이 시장 전면에 부상하는 그런 위치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빨리빨리 안 가죠. 그래 답답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 터집니다. 이번 주부터 정말 실적과 성장 가치가 큰 종목군들의 시세 분출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과연 어떤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 바이든 그린 뉴딜 정책 육성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증권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재료로 등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 바이든의 이제 지지율 자체가 너무나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조 바이든 그린 뉴딜 정책 육성 계획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요, 다음 달 탐사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콜롬비아호가 달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자금의 2배 이상까지 될 것이라는 게 바로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10년간 예산이 1조 7천억 달러, 총 5조 달러가 육박할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무려 5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5조.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미국까지도 그린 뉴딜 정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난번처럼 트럼프가 당선될지 바이든이 당선될지 불확실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다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까지 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 재료들은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 성장 섹터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트럼프가 탈퇴했었던 파리 협약을 재가입할 방침이고, 그죠? 그리고 기후 대응에 있어서도 미국이 선도하겠다. 다시 미국이 인류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면 5G다.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시장은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별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요거겠죠. 그러나 5G도 그렇다고 뭐 조 바이든이 5G 산업을 폐기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린 뉴딜이고요.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차니 이런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연출됐을 때는 결국엔 또 5G 산업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린 뉴딜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5G라든가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미래 성장 산업은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조 바이든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뭡니까? 그린 뉴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뭐예요, 여러분들? 일단 수소차, 수소 산업과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도 하나가 될 겁니다. 여기다 뭡니까? 풍력, 또 뭡니까? 태양광. 그죠? 지금 조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 관련된 부분, 사업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산업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까지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이미 얘네들은 시세가 많이 났죠. 얘네가 많이 시세가 났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얘네가 올랐고 이제 앞으로는 조 바이든 때문이라도 이쪽 섹터의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산업 부분들은 미국에서도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키운다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수혜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적.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풍력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가 몇 개나 될 것인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슈 성격은 좀 강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는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두 번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얘네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슈 성격이 좀 강합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그래요. 더군다나 풍력 같은 사업 부분들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태양광도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로 경쟁을 많이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풍력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슈 성격이 좀 강해서 너무 큰 기대는 안 갖는 게 좋고요.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슈 성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수소차 이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긴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우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소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은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요거예요. 자,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가 최근 보고서에서 수소가 가정용 난방이라든가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를 대체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처해 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시장 규모는 무려 11조 달러 얼마요? 1경 2,900조 원이 될 것이다. 글로벌 시장의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지금 시장 규모가 1경 단위로 오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수소 에너지 시장이 에너지 관련주가 그 정도 이제 엄청난 성장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전기차, 그 뒤에 이제 5G, 그 뒤에 이제 비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전기 자동차와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이제 수소차도 완전히 대세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대세가 되었습니다. 수소차와 더불어서 수소 에너지 이쪽도 완전히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상국과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어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 전기차죠.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수소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뭐 일진다이아,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이에요. 응? 실질적으로 대시세를 준 종목군들이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일진다이아, SP열셀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실질적인 수소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뭐예요? 얘네들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좀 더 기간 조정을 보거나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은 또 수소차,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로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전기자동차 관련주는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그죠? 전기자동차 관련주는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뭡니까? 자, 현대자동차의 현대차 투싼 아넥스죠? 전기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요. 이름들이 헷갈려서 넥소야.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유, 헷갈려요. 자, 넥소가 지금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나면서 지금 현대차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또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중국 CATL에 좀 약간 밀렸다라는 그런 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동안 오른 상태에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너무 볼 필요 없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오히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에 대비를 해서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많이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종목들이 좀 많아요.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요겁니다. 현대차라든가 두산퓨얼셀이라든가 S퓨얼셀, 일진다이아,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 디케라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앞으로 얘네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도 많아요. 수소 전기차 관련주들도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뉴인텍이라든가 코알패션, 삼화전기, 시노패스, US 이런 종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수소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도 이 안에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분위기가 전기차 분위기 속에서 이제 수소차 분위기 쪽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태양광과 그 다음에 풍력 관련주를 보자. 그랬는데 얘네들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지금 풍력 관련 유니슨, 뭐 동국 SNC, 그 CS윈드, 그 다음에 태용 시세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 다 풍력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앞으로도 얘네들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올라서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실적이 따라주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일부 유니스라든가 몇 종목 말고는 없습니다.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양광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사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금요일날 뭐 신성 ENG라든가 SDN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얘네들이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줍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런 친환경 사업부들이 부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 관련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주 얘네들도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쪽 섹터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추격 매수까지라도 일단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변동성이 커요. 주가가 올라서.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태양광과 풍력 관련 이런 관련주들은 또 한번 시장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뭡니까?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지금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고 서서히 재부각 시점에 있는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풍력 관련주라든가 태양광 관련주는 주가가 좀 올랐고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단기 대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망은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소에너지는 먼저 올라서 충분하게 쉬었거든요. 얘네들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신성장 산업이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가 되고 나서 중장기적인 재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섹터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두산 퓨얼셀과 SP울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SP울셀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SP울셀 많이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두산 퓨얼셀, SP울셀, 일진다이아, 효성첨단 소재, 상하프로테크 같은 또 하나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이들 수소에너지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 때문에 이들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종목은 제가 지금 친환경 관련주들 수소 전기차 그리고 풍력, 태양광 관련주 모두 탑픽 종목은 다 압축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가 되게 되면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들 종목군들 중심으로도 우리는 매집을 할 거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뭐 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들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대비를 한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 바이든 그린 뉴딜 정책 관련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자 5G를 자 보겠습니다. 5G 관련주들 시세 좀 안 나고 있죠. 답답할 겁니다. 뭐 지금 뭐 5G 관련주만 안 납니까? 다 안 가요 여러분들. 다 안 갑니다. 뭐 지금 전기차도 안 가고 방금 말씀했던 뭐 친환경 관련주들 걔네들도 이미 수소차 관련주는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얘네들이 좀 뭐 그동안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가는 부분으로는 아닙니다. 재료에서 잠깐 올라가는 형태니까 너무 급하게 볼 필요 없겠고요. 얘네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들도 좀 시세가 좀 안 납니다. 안 나죠? 자, 그러나 저는 여전히 5G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G는요, 자, 기사를 제가 정리를 못한 것 같은데, 수소 사용차, 현대차가 여러분들 수소차, 수상용차 독주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현대차 또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만 4분기 실적이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는 너무 저평가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주가 정말 괜찮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기, 삼성에스달, SK하이닉스, LG화학 이런 것들, L전자, LG스프레이,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일부 종목군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주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역시 기대 수익률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서 훨씬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자, 요거를 잠깐만요. 지금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잡으려고 대만의 TSMC를 잡으려고 EUV 공정이죠. EUV 공정 관련 장비를 대거 구입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EUV 아시겠습니다만 EUV 공정 장비는 한 대당 2,500억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 EUV 공정 관련 장비를 상당히 많이 한 20몇 대 정도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TSMC를 잡기 위해서. 초미세 공정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쪽에 지금 폭발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는 겁니다. 그죠? 아마 그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결국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EUV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장비들의 강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백신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 새로운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2021년 트럼프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잡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이런 어떤 투자는 굉장히 강도롭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가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나라 기술들을 함부로 지식들을 훔쳐가고 가져가고, 그죠? 조금 더 등치 커졌다고 뭐 좀 기분 나쁘면 이제 경제제로 누르려고 하고, 그죠?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미래산업에 대한 패권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는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나라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겠죠. 특히나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과 TSMC의 경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더군다나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강도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 다 받았죠. 충분하게 조정받았고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일부 종목들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IS 신고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종목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분명히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보시고, 자, 5G는 지금 지난주에 5G는 우리나라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B2B는 조금 B2C는 좀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B2C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통신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죠. B2B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5G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파트라든가 일부 건설들 그 건축물도 보시게 되면 통신 장비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맨 꼭대기에 그 통신 장비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통신 장비들을 예전이 아니라 불과 이 5G 시장이 시작되면서 이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아파트라든가 건물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얻어야 이게 설치가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 그리고 합의가 아니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 이런 식으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도 본격적으로 좀 더 완화되고 본격적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5G는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공청회에서 정부 여당을 기재부인가요? 예, 그쪽인가를 중심으로 공청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5G는 초고속이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랑합니다. LTE 대비 속도가 얼마요? 20배? 그죠? 5G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접근한 이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이 중간에 건물이라든가 있으면 이런 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일부 조금까지는 빨리 가더라도 더 계속해서 못 갑니다.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돼요. 그죠? 기지국이 있고 중간중간에 중계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계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통신사들이 이걸 지금 5G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5G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빨리 기계 중계기하고 그 다음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개인들이 5G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기지국 설치가 빨리 안 될 것이다. 대신에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5G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표시가 되면 여기 기업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일반 저기가 있겠죠. 일반 전망이 있겠죠. 기업들 내에서 여러분들 자율차 아시죠? 자율주행차 할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진행을 하면서 앞에 있는 물건들한테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자연적으로 이제 운행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 갔다가 오는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5G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게 기업들을 중심으로 각국 이제 우리나라 곳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일반들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중계기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결국에 5G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통해서 5G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같은 일반 건축물에 5G 그 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서 5G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일 시장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5G도 서서히 증시 강세와 더불어서 호재들이 조금씩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바로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5G 이해되신 분들, 반도체 이해되신 분들 1번. 1번. 자,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5G도 지금 하나씩 호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호재가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관련주를 내일 당장 막 쫓아가면서 매수까지 해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증권시장은 그렇게 친환경 관련주,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친환경 그린 뉴딜 관련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5G 이런 종목군들의 성장 가치는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5G 관련주는 그동안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시세가 별로 안 난 상태예요.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5G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들도 주가가 충분하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시장이 살아나는 동안은
이런 업황과 성장성이 살아있는 섹터가 부각이 될 거예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반도체와 5G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여기다 2차 전지를 보면서 조금 더 멀게는 어떻게 됩니까? 조 바이든의 대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보면서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다시 수소 에너지 관련주를 보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가 올라갔거든요. 얘네들도 선별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보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수소차 보셔야 되고, 또다시 5G 반도체는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고, 시장 전면에서 시장 주도주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함께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왔다. 이렇게 자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린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3번.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그 시각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공격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섹터가 5G와 반도체 2차 전지를 넘어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의 그린 뉴딜 관련주하고는 다르게 이제 미국 행정부 조 바이든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각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도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는 시세가 이미 많이 났고 약간 투기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단발성 호재에서 올라갔던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린 뉴딜 관련된 바이든 관련된 뉴딜 관련주들도 이슈적인 성격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그 성장 잠재력은 전기차에 버금가는 전기차 이상의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원님들도 아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방은,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방은 이 수소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탑픽 종목을 중심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일단 우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5G 집중했고요. 반도체 집중합니다. 집중하고요. 플러스 뭘 봅니까? 이제는 우리는 수소차, 수소 에너지 쪽에 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기다 또 승부를 걸을 거예요. 그죠? 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21년에도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분석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분명히 분석을 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본격적인 2단 상승이 막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거 지수 올라가는 거 이거 대충 보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지수가 지금 요만큼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원래 그래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도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진 않아요. 언제는 많이 부각됩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강세장에서도 수익률은 늘어나는 등 많은 등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절대 조바심 내면 안 돼요. 시장이 천천히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천천히 가는 겁니다. 시장이 천천히 가는데 나 혼자만 상한가 먹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도 코스피 코스닥 시주장이 가는 동 마는 동 가더니 이게 5개월 6개월 지나가니까 100% 이상 폭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기서 시장을 볼 때는 이 앞이 전혀 안 보여요. 여기서 시장을 볼 때는 여기서 시장을 볼 때는 음? 여기서 시장을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하루하루 시장 보면서 괜히 그냥 가슴 졸이면서 그냥 단기 매매하고 가슴 졸이면서 주식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 시장을 모르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100% 이상 폭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대표가 한 교수의 한 큐, 그 다음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V자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주도주에 대한 매집, 저가 매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대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 발락세가 멈추고 시장 살아날 겁니다. 시장 살아나죠, 여러분들. 응. 근데 시장 살아나는데 요만큼밖에 안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쾌재를 부를 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요만큼 올랐으면 벌써부터 내 계좌는 펑펑 터져야겠지. 이런 생각하시겠죠. 1800개 종목 중에 1800개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뭐 계좌 들고 있어봐야 많아봐야 10개 10종목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1800개 종목 중에서 10종목이 다 폭등할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응? 1%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죠? 절대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시장은 분명히 조금씩 가면서 살아난다고 그랬고,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0월인데 10월인데 2021년을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2021년은 불확실성 변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그때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11월 말에서 11월 3일에서 완벽하게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 불복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 적어도 11월에서 12월까지는 약간의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겠죠. 또 의외로 압니까? 또 트럼프가 빨리 수긍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은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늦어도 2021년은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불확실성 변수로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제가 10월 증시인데 2021년을 자꾸 얘기합니다. 뭐예요? 크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2021년 증시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2021년 증시를 볼 때 지금 지수가 저점을 찍고 살짝 올라갑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뭘 봅니까? 대형주는 제가 일부 종목들 얘기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만 뭘 봐야 돼요? 똑같아요.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와 2차는 반도체와 5G 보셔야 되고 2차전지 봐야 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뭘 보고 있는 겁니다.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을 더 보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서 풍력과 태양광도 기대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는 일단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기대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저가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을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다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라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얘네들도 흐름 자체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에서 핵심적인 주도 섹터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섹터는 뭡니까? 여전히 여러분께 또 얘기했습니다만 5G, 반도체, 2차전지, 여기도 또 합니까? 수소에너지. 그동안은 수소에너지도 단순 정부의 정책 정도로 제가 칩을 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서 제가 안 봤어요. 하지만 이번에 조정이 끝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번에 제가 수소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강조를 하는, 좀 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수소 연료 관련주를 봐야 되고, 그 시장 규모가 1경이 넘어간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또 5G, 또 반도체, 또 2차전지, 여기다가 수소 에너지까지. 얘네들이 앞으로 2021년 증시를 주도할 거고요. 그 2021년 증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구간. 그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 구간.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그런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할 수 있는 최적의 매집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응할 때 뭘 봅니까? 5% 10% 보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한 대표가 한번 매매하게 되면 뭘 벌었습니까? 대박을 터뜨릴 생각 하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종목당 수익률을 보십시오. 그죠? 5% 10%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대박 수익을 노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들어가면 50에서 60% 70%는 기본이고 100% 이상의 대시세를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 대시세를 보고 지금 10월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가고 나서 움직이지 말고 가기 전에 모든 매매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축은 또다시 5G고 또다시 2차전지고 또다시 반도체고 여기다가 수소 에너지까지 2021년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쪽에 대한 공략을 또 한번 집중하자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자 마지막으로 확인된 분들은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5번. 그죠, 여러분들? 다 됐죠? 네.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그런 찌지부질한 장세를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준비를, 시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뭐 3일 또 연휴 동안, 또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정말 업종 분석과 종목 분석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해 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도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조정 장세, 조정 끝나고 장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 자체는 한 대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2021년에 저는 지금 2020년 10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21년 계좌 수익은 분명히 결정될 거고요. 제가 단언합니다. 2021년 증시는 아주 강력할 거예요. 대단할 겁니다. 지금 모르세요.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한 대표가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분석할 때마다 정말 얘기 많이 분석드립니다만, 여기서도 제가 V자 반등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다 살아나잖아요. 못 믿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따라오시면 되고요. 놓치지 마세요. 가고 나서 혼지 말고 놓치지 말고요. 이런 조정 장세에 눌림을 주고 치고 가는 이 장세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장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위기 아닌 기회로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VIP를 가입하는 것도 이런 구간에서 하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도로 오늘 VIP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들 아시니까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VIP를 오시는 것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오시는 것이다.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주식 매집에 단행하시고, 그리고 주식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감하게 갈아엎어라로 또 얘기합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이제 조정은 거의 끝났고요.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될 거니까 그 점만 하시고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혼자 하실 분들은 하시되 가급적이면 한 대표 V8 VIP 오셔서 한 대표 따라오시면 더 좋은 경험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별도로 VIP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상품 내용들 보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한 대표와 함께 10월부터 해가지고 2021년까지 한번 제대로 된 주도주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회원님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자 화이팅 하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 큰 수익을 한번 지금부터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777번 치면서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셨죠? 과감하게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It was each other to be happy. We would always say there'd be no way we'd see the day when anything would drive us apart. You would always be first place, be the captain of my heart. All we've accumulated, oh, it's so overrated. What happened to the fire that sparked when we first met? I just wanna get back to the way things used to be, when it was just you and me. Everything was so simple. Said, how in the world did it get so complicated? Everything I have, I would trade it, just to go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only you and me. Me, only you and me. We used to sit at night under the stars up in the sky and stare into each other's eyes. Deep inside we knew we had everything we'd ever need to survive. We were younger then, our future was so right ahead of us. We made some wrong turns along the way. What we gained stole our attention, and it cost us our affection, yeah. All we've accumulated, oh, it's so overrated. Wish I could trade it in for all the time we've lost now. I just wanna get back to the way things used to be, when it was just you and me. Everything was so simple. Said, how in the world did it get so complicated? Everything I have, I would trade it, just to go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only you and me. Me, only you and me. Me,
Shimmering lights, are we there yet? We've been running till the end, and we're here where we started after all those hopeless days. Are we gonna get there? As time goes by, you look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So beautiful it hurts to say goodbye. Remember me when you leave me. Say goodbye to our beautiful lives. But it all ends when we're perfect, and we'll sing one last lullaby. Are we gonna get there? As time goes by, you look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As time goes by, you look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As time goes by, you look so beautiful. So beautiful it hurts to say goodbye.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and you'll be there. 'Cause that's what friends are supposed to do, oh yeah. Ooh, yeah, yeah. If you're tossing and you're turning and you just can't fall asleep, I'll sing a song beside you. And if you ever forget how much you really mean to me, every day I will remind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